우리는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사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테슬라 공매도 사건으로 완전 틀어졌었는데 머스크랑 워렌 버핏은 또 어떻고요? 투자 철학이 극과 극이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은 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격, 철학, 스타일 모든 게 다른 이 세 사람이 지금 똑같은 곳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딱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의견이 일치하는 건데요. 그럼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입니다. 미래 에너지에 패권을 줄 열쇠인데요. 물론 접근법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머스크는 당장 돈이 되는 메가팩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철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처럼 10년 뒤를 바꿀 기술에 선구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워렌 버핏은 아예 전력 회사를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깔아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사람, 그리고 가장 멀리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만 걷는 사람,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거물이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ESS 관련 올 하반기에 대박을 칠 수 있는 대박 주식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까지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거인들이지만 최근 한 가지 산업에는 동시에 수십조 원대를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을 하잖아요. 이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을 위해 ESS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이 차세대 ESS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미국 전력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통해서 대규모 ESS 인프라 구축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이런 투자자들이 동시에 달려들고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ESS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와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거고, 투자자들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이 ESS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차세대 ESS 기업과 밀접하게 엮여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급등주 두 종목을 제가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이랑 이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사 날짜를 보시면 9월 2일, 그리고 9월 3일이죠. 그리고 9월 4일 전부 어제 오늘 나온 최신 기사들이 줄줄이 ESS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상승하는 조선 관련주라던가 로봇 관련주에만 정신이 팔리고 있을 때 이렇게 ESS는 조용하게 이슈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K배터리 3사가 미국 ESS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에 시달리면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실적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삼성과 LG엔솔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 ESS 현지화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나 이 ESS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 그리고 원전이랑도 엮여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 그런 저장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 ESS 시장의 설치 전망인데요. 2023년에는 185기가와트였는데 2027년이 되면 379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이 되면
618까지 확대가 됩니다.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설치량이 얼마예요? 대략 3.3배가 커지고요. 이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대략 10% 초중반대의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 인프라 투자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ESS 금액 기준 시장 규모입니다. 2024년에는 약 4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중간에 2030년이 되면 234억 달러로 약간의 조정이 보이지만 정책 그리고 원가 프로젝트 집행 시차로 인해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반영된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장기 추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2035년에는 800억 달러로 즉 2배 확대가 전망이 되는데요. 설치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단가 하락이 혹여나 나오더라도 총 시장 규모는 이 절대적인 사이즈에 의해서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본질은 에너지의 전환과 전력망 안정화 이 두 축인데요. 이 그림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트들입니다. ESS는 전기차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 국가 차원의 전력망 최근에 AI 관련으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 거기에 이 재생에너지 연계라는 필수 인프라 수요가 기반이기 때문에 정책과 설비 투자 계획이 곧 매출로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ESS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이런 보조 배터리를 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보조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대형 시스템에 구축을 해놓은 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 ESS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태양광 발전소나 각종 공장, 거기에 풍력발전소, 전기차 충전소까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 태양광이라던가 풍력발전소는요, 햇빛이 뜨거운 낮이나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에 전기를 ESS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다시 꺼내 쓰게 해줍니다. 특정한 기후 조건에만 이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고 친환경 기조로 지금 전 세계가 가는 만큼 환경오염도 없는 핵심 컨트롤 저장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충전소는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들이 막 몰리면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S에 전력을 미리 저장해 뒀다가 빠르게 충전할 수 있게 배출하는 거예요. 이 급속 충전 백업 배터리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휴대폰 보조 배터리랑 역할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공장은 어떨까요? 이 전기 안 쓰는 공장은 없잖아요. 이 공장에서 피크 시간대에 이 ESS로 충전했던 전기를 끄집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미래 산업 전 분야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ESS는 국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서 이 전력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ESS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자선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 투자자로 지금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에너지의 혁신 없이는 인류의 미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청정 에너지와 이 ESS 스타트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배터리 생산량도 3배 확대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운영비도 조달에 성공해서 자금난의 숨통도 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에너지, 전력 기업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부스터로 빠르고 강하게 치고 들어갈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그 전기를 저장해둘 이 ESS의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ESS는 단순히 배터리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와 그리고 국가 전체의 전력 인프라를 바꾸는 핵심 키가 될 건데요. 빌 게이츠가 해외에서 이 ESS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전력 시장의 주도권이 이 ESS를 통해서 다시 짜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을까요? ESS 밸류 체인을 보면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력을 넣고 빼내는 이 두뇌라고 볼 수 있는 TCS 기술, 또 하나는 ESS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배터리 셀 기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ESS 관련 각각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영상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산업 전반에 쓰이는 이 전력 저장 장치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USB, 2번 ESS, 3번 KFC, 이렇게가 보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제 90% 적중률의 이 급등주 검색기를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댓글로 정답을 숫자로 달아주신 다음에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기재란 써서 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내용은 절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검색기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2분간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 이렇게 써있죠. 키움증권 HTS 실제 포착 화면을 확대해 놓은 거고요. 포착 시간부터 종목, 매수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핵심은 이거죠. 당일의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만 수천 개 중에서 하루에 딱 10개 정도로 추려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이 KSP, 프로젝트 조선 관련주 치고 작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수급이 유입될 시에 주가가 5배 이상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 자, 분명히 제가 이렇게 8월 8일자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이 조선 LNG 기자재, 특히나 이 엔진 관련 핵심 종목인데요. STX 엔진이랑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까지는 이 KSP 특히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기에도 걸렸죠. 자, 그래서 KSP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49분이고 현재 가격 5,880원인데 옆에 1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9시 49분입니다. 9시 49분, 9월 4일 9시 49분 시가 5,880원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개장하고 이렇게 주가가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두 번 펌핑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잡지는 못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도 장중 최고가 6,930원으로 당일 18%대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검색기의 기본 원칙은요, 매수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뛰면 자율적으로 당일의 매도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 이 프로티나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신약 개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역시나 앞으로 가끔 보면 좋을 종목이에요. 9시 36분에 2850원인데 1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봉 보면 9시 36분이에요. 9시 36분 시가 2850원 정확하게 역시나 확인이 되고, 이 종목도 역시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세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매수 가격 2850원 대비해서 장중 고가 25,600원까지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KSP보다 더 큰 23%까지 더 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상승세가 나왔던 이 삼형 엠텍이라던가 그리고 이 일진파워까지 장 초반에 다 걸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개만으로도 어때요? KSP 18%, 그리고 프로티나
23%로 40% 정도는 충분히 당일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단타 치는데 난 손실 보는 날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도 지속적으로 봐주시면서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이 플러스가 되면 됐지 손실 볼 확률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색기 100% 무료로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이 설문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1000분께 우선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작성할 내용 객관식 포함해서 3, 4개밖에 안 돼서 10초 안에 끝나니까요. 모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ESS 대박 추천 종목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ESS의 핵심이 뭘까요? 이 전력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저장하고 방전할지를 제어하는 이 PCS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PCS라고 하는 게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S 일렉트릭이 이 자사 포트폴리오에 이 ESS 그리고 PCS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내 미국 법인 LS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북미에서 상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실적과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만 매출이 무려 1조 원을 넘어가고요. AI로 인해서 미국 전력의 수요는 2030년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도 360억 원대 이 ESS 구축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오늘 실시간으로 대박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는데요. 자, 9월 4일자예요. 미국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그리드의 이 전력 배분 그리고 스위치 기어 패키지를 4,600만 달러, 한화로 약 640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7월 정도까지 납품 일정이 공식 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JP모건부터 이 한투까지 줄줄이 LS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주에 있어서 경쟁사인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보다도 기존의 넘버 3로 분류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목표 주가도 그에 따라서 35만 원으로 크게 한 번 더 올렸는데요. LS 일렉트릭은 분명한 경쟁력,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망을 통째로 설계해가지고 한 번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변전에서 스위치 기어 그리고 PCS에 EMS까지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턴키 역량이 있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이 리스크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극초고압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장거리 송전 이 모든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이 초고압 전력 제어가 필수적인데요. 이 LS 일렉트릭은 이미 실전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용 납품을 국내에서 실제로 해내는 드문 기업이에요. 계획뿐만이 아니라 매출과 실적으로 증명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 게이츠의 ESS 투자와 연결시켜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빌 게이츠의 투자는요, 장주기 저장으로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미국에서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와 재생연계 마이크로 그리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LS 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렸죠. PCS 그리고 EMS나 스위치 기어 여기에다가 북미 실전 레퍼런스로 즉시 빌 게이츠의 응답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즉 미국의 ESS 전력 그리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커질수록 이 LS의 수주와 실적은 구조적으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본은요 전력망 안정화에 집중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 데이터 센터와 재생연계 프로젝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선 이 LS 일렉트릭이 PCS 전력 제어라는 이 ESS에 실제 제어 시스템을 쥐고 있습니다. 북미 현장 레퍼런스와 턴키 역량으로 이 실제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빌 게이츠의 투자 방향성과 미국의 캐파 증가는 LS 일렉트릭의 이 수주와 실적 모멘텀으로 직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LS 일렉트릭 단기 급등 종목으로도 물론 훌륭하나 중장기적으로도 끊임없이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초 고점인 33만 4천 원대를 찍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격 라인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녹색깔인 이 61선과 회색 120선 위에서 놀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단기적인 조정일 뿐 이 중장기적인 이 추세는 기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근 일봉상 저가가 28만 원대까지는 빠지긴 했었는데요. 어제 다시 끌어올렸죠. 아래 라인으로 28만 5천 원대가 1차적인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위쪽 노란 21선 부근에서 29만 5천 원대 그리고 심리적 라운드 피겨인 이 30만 원대가 단기적인 두 개의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나온 이 미국발 640억 원대 이 계약 정도면 이 정도 저항은 쉽게 뚫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락 파동 동안 이 거래량이 점차 위축이 되었고 반면에 상승 캔들에선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차트상에서 저점에서 발생했던 이 쌍바닥 패턴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13만 원대 부근에서 저점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후 저점 이탈 없이 꾸준하게 반등이 이어졌고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붙으면서 가격의 지지라인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LS 일렉트릭은 향후에요. 이 호재만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트 분석은 현재로선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인과 이 기관 이 수급 정도만 잘 체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꼭 이 LS 일렉트릭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 바로 SK온입니다. 역시나 9월 4일자 다 오늘 나온 기사 헤드라인들인데요. 대박 소식이 나와줬어요. SK온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ESS 수주를 따냈습니다. 최대 2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에 이 LFP ESS를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전기차용이 아니라 이 ESS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ESS는 빠른 가속보다는 이 안전성이라던가 수명, 원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LFP와 장주기 설계가 필수겠죠. SK온이 바로 그 스펙으로 미국에서 승부를 봅니다. 이 수주는요, 절대로 이 단발성 이슈로 끝날 만한 게 아닌데요. 미국 재생에너지 확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에서의 이런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있는데 SK온은 현지 고객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납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컨테이너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 저장 장치에 이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 ESS에는 원래는 3원계 배터리인 이 NCM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2026년도부터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이 LFP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상용화 시점이 2026년도라고 해요. 그만큼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이 ESS 저장 장치에는 이 LFP 배터리가 유리합니다. 아니 거의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필수냐? 안전하고 저렴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열에 굉장히 강해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고요. 무려 6,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에너지 저장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값비싼 원재료 없이 제작이 가능하고 이 고온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SK온에서 내년부터 양산하는 이 LFP 배터리가 이 ESS의 필수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서 당연히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 텐데 SK온에 투자를 하려면요. 이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하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해서 배터리 사업법인으로 만든 게 SK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지분 100% 보유거든요. 그래서 SK온의 실적 반영은 오로지 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꽂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좀 들여다보면요. 5월 말에 이 8만원 저점을 찍고 6월부터 열심히 끌어올리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10만원에서 11만원대의 이 박스권 재정비 구간을 그리는 모양새예요. 또 이 회색깔 중장기 120일선은 완만한 평탄화, 그리고 이 초록색 60일선은 우상향 유지 흐름으로 상승 추세의 골격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하락 조정 동안 거래량은 이렇게 점차 위축이 되었고 반등 캔들에선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분포가 나타나는데요. RSI 역시 14권에서 저점권에서 우상향을 하면서 40대 진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RSI가 이 50선을 회복을 하면요. 추세 재전환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SK온의 역시나 이 미국 시장 ESS 시장 진출, 거기에 LFP 배터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뽑히면요. 기관 외국인들이 잔뜩 붙을 겁니다. 이미 그 낌새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ESS 관련 추천주로 SK온 그리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이 ESS라는 점도 있지만 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중국 시장도 크고 유럽 시장도 작지 않지만요. 앞으로 결국은 이 트럼프 정권을 보내면서 이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거고요. 이 AI 시대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력 수요는 폭증을 할 거예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력 기업부터 해서 이런 ESS 원전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오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이슈가 살아있고 또 추세적으로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인 이 ESS 관련주 SK온과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에 절대로 안 눌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는 건데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100% 이상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 혼자서 매매하면 항상 힘들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 역시 100% 무료로 이 가격 공략 내용 정도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매수 매도 가격을 공유해 드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 댓글에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란만 기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ESS 추천주 영상 보시고 신청해 주셨구나, 제가 체크를 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매매를 응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시초가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제가 팁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증시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월 저점 22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단 3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면서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살짝 눌린 이후에 재차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탐색 중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 주식시장에 다시 올라탈 그런 타이밍입니다. 앞으로 큰 추세상 이 상승장이 지속될 텐데요. 하락장에는 정말 실력 있는 극소수만이 수익을 본다면 이런 상승장에는 다 같이 돈 벌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중에서 못해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이 트럼프는 사실상 파월 보고 나가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 더해서 이 트럼프까지 대놓고 주식시장에 유동성 폭탄을 투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부 종목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의 큰 물줄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수요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철강, 원자재 관련주들의 반등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런 정책과 이슈들의 합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코로나 시기 이상의 대상승 불장 랠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인데요. 이거 두 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완전히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라고 써있죠. 저희 채널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라는 의미에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딱 3종목씩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고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는 강력한 주도주들만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요. 이모티콘 클릭도 전부 되는 실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8월 8일 금요일자의 추천주들을 보시면 파마 리서치, KSP, 세비캠 이렇게 딱 3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시간대를 보시면요. 오전 8시 35분, 40분, 그리고 42분 모두 이렇게 개장 전에 나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개장 전에만 딱 대기하셨다가 그냥 시초가에 매수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주 검색기 있잖아요. 이 급등주 검색기랑 이 시초가 배팅주만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설령 폭락장이 오더라도 저처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추천주 한번 볼까요? 개장 전 8시 35분에 메시지가 나갔는데요. 추천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초가에 바로 투입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파마 리서치 시가 대비 장중 고가 11%대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을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100만 원만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장중 고가 11%이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의 일당은 이 한 종목만으로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 KSP죠. 역시나 개장 전 8시 40분에 추천이 나갔고 결과를 보면요. KSP 시가 대비 장중 고가 21%대 급등. 역시나 개장 전에 대기하셨다가 시초가의 매수만 잘했다면 21%대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주는요. 단기 급등주기 때문에 당일 매도가 원칙이에요. 다음날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일에 정리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세비캠 보겠습니다.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요즘 2차 전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다가오는 장에도 이거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비캠 역시 장대양봉, 불기둥이 꽂혔는데 시가 1.4%대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고가 28%대 초급등 수익, 종가도 21%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세비캠 역시나 시초가에만 매수를 했다면 충분하게 27%대의 급등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종목 파마 리서치 11%고요. KSP 21%, 세비캠 27%,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인데 어찌됐건 이런 시초가의 먹잇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딱 100만 원씩만 분할해서 매수했다라고 해도 11%, 21, 27 이거 합치면 도합 59%잖아요. 100만 원씩만 매수했다면 59만 원에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일 개장 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께 이 돈을 들여도 매일 땅에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시장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집의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수십 개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3개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승률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자, 영상 하단에 이렇게 무료 소통방 댓글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한시적으로 오픈해 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간혹 저 이제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유료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구독만 해주시면요.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100원짜리 한 장 드는 거 없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많으면 관리가 또 힘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5,000분까지만 받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이 고정 댓글의 링크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보이시면 즉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제 다음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의 급등주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